그러면 아직 재건축이 안 됐는데 상업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검정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수도권 서울, 그것도 그 한복판에 섬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그 섬이 돈이 흐르는 금융 도시인 것도 아시나요? 그리고 또 그 섬이 뭐처럼 생겼는데요. 바로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섬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보이시죠? 고구마죠? 오늘은 이 고구마 같이 생긴 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디일까요? 다들 아시겠죠? 수도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인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수도 서울은 크게 3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남권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원조도심 한양, 광화문권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의도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이 수도 서울의 3도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의도는 이렇게 보면은 섬이죠. 한강에 여의도 말고도 섬이 몇 개 있긴 한데, 이 좌측으로 선유도 섬이 있고, 서강대교 밑으로 밤섬이 있어요. 한강대교 쪽으로 노들섬도 있고요. 그리고 큰 섬, 여의도 섬도 있습니다. 여의도가 강남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 위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셋강이 흐릅니다. 강북도 아니고 강남도 아닌 강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강을 즐기기에 정말 좋은 섬인데요. 바로 올림픽 도로 때문입니다. 조금 넓게 보여드릴게요. 타 지역들 보면은 이 주거지와 한강 사이에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강으로 나가려면 굴다리를 통과하거나 뭐 조금씩 이리저리 돌아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강공원의 크기도 되게 작고요. 그런데 그대로 올림픽대로 따라서 여의도 쪽으로 오면은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오다가 한강 쪽으로 가지 않고 요 여의도 아래쪽 색강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림픽대로가 지나갑니다. 여의도는 말 그대로 고속화도로 올림픽대로에 가리는 거 없이 그대로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고속화도로 차량 소음도 당연히 없고요. 그런 상황에 걸맞게 한강공원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뭐 서울에서는 최고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공원 안쪽에 서울 마리나 요트 선착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요. 뭐 대형 주차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빛공원이나 뭐 캠핑장 같이 해놓은 것도 있고, 보트 오리배, 뭐 애슐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작은 골프 연습장도 있는데 활용도는 좀 떨어지고요. 한강공원 핫플레이스는 여의나루역이죠.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3월부터 여의나루역 시즌 시작입니다. 자, 요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날씨 좀만 풀리면 여기가 돗자리로 꽉 찹니다. 치킨 맥주 사들고 가서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7, 8, 9월 되면은 여의나루 요 앞쪽으로 젊은 남녀들이 다 모여요. 열심히 헌팅도 하고 연애도 하고, 저는 그런 거 구경만 해도 재밌을 나이라서 여름에 여기 자주 갑니다. 여의도는 크기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어떤 지역 신도시 크기 비교를 할 때 여의도의 몇 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크기의 기준이 되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그 이유는 여의도 크기가 10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여의도의 5배다 하면은 500만 평 정도, 여의도의 절반 크기다 하면은 한 50만 평 정도, 이렇게 감잡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80 몇만 평이다, 120만 평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강공원을 빼고 계산하기도 하고 생태공원을 또 빼고 계산하기도 하고 다 합쳐서 계산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대충 100만 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의도 자체가 핵심지라서 핵심지와의 거리 체크하는 게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주변 일자리가 많은 곳 몇 곳과 직선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부터 강남 신사역까지 보면은 직선거리 6.95km 나옵니다. 이번엔 여의도에서부터 광화문권 서울시청까지 한번 볼까요? 직선거리 5.74km 나오네요. 이번엔 여의도에서부터 일자리가 많은 마곡까지 한번 볼게요. 직선거리 8km 정도 나옵니다. 이번엔 여의도에서부터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직선거리 5.3km네요. 홍대 놀러가기 좋나 볼까요? 여의도에서부터 홍대까지 1.9km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핵심 일자리와도 한 5, 6km, 뭐 마곡은 8km,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번엔 지하철 교통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여의도 색강역 출발해서 강남권 고속터미널역까지 한번 볼까요? 소요시간 17분 9호선으로 갑니다. 이번엔 여의나루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볼게요. 소요시간 10분이네요. 광화문권은 정말 가깝습니다. 여의도역에서부터
일자리가 많은 LG, 마곡까지 5호선으로 소요시간 22분 걸리네요. 여의도가 9호선, 5호선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 대방역도 여의도랑 딱 붙어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에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의도에서 작은 다리 이렇게 넘어오면 바로 대방역이에요. 대방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는 소요시간 13분이네요. 뭐 교통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하철이 잘 돼 있죠. 지금도 9호선, 5호선, 1호선도 지나가는데 여기에 몇 개 노선이 더 추가되어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도 좋은데 도로교통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역시나 좋은 것은 올림픽도로와 붙어 있죠. 올림픽도로는 여기서도 탈 수 있고 뭐 노들길에서 이렇게 진입도 되고 이쪽에서도 탈 수 있고 올림픽도로 타면은 그대로 쭉 가면은 흑석동 지나서 반포 강남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좌측으로 타면은 서부 간선도로로 빠져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그대로 이어지고 쭉 직진하면은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도 연결이 돼요. 한강 다리만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이렇게 3개 있고요. 다리를 건너가서 강변북로 쪽으로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강남권으로 가서 경부고속도로도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데 이쪽이 조금 차량 정체가 있어요. 여의도는 금융도시이면서 고층 빌딩이 또 많은 도시, 연봉이 높은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이거는 2020년 2년 전 기사인데 금융사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이 9,600이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중에서는 단연 여의도 증권맨이 최고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평균 연봉이 1억 3,031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평균이에요. 뭐 부장급, 차장급 이런 거 아니고 평균이에요. 코리안리 1억 2,400, NH투자증권 1억 2,300, KB증권 1억 1,900, 뭐 1억 1,300, 1억 1,100, 1억 700, 1억 400, 1억 100, 뭐 1억 억 단위 연봉이죠. 지금은 더 많이 올랐을 거고 여의도가 금융도시다, 돈이 흐른다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죠. 금융도시에 맞는 관공서나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증권거래소가 여의도에 있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로 이름은 바뀌었고요. 국민은행 본점도 여의도에 있습니다. 산업은행 KDB 있고요. 금융감독원도 여의도에 있어요. 이쪽으로 LG, 파크원, IFC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해서 기타 은행들이나 증권회사는 너무 많아서 다 설명드릴 순 없네요. 초고층 빌딩도 많이 있는데요. 작년에 입주한 파크원 타워가 있고요. 그 라인을 따라서 정경련 회관이 있습니다. LG 쌍둥이 빌딩은 한강변에 있고 영원한 내 맘속에 고층 빌딩 63 빌딩 여의도에 있죠.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여의도는 쇼핑 천국입니다. 작년에 개장한 더 현대서울 현대백화점이고 더자도 붙이고 서울자도 붙였어요. 현대백화점의 야심작이고 서울 최대 크기 백화점입니다. 최근 나온 뉴스가 있는데 더 현대서울 1년 만에 매출 8천억 돌파했다는 뉴스입니다. 800억 아니고 8천억이에요. 내년에는 1조 클럽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MZ세대를 집중 공략한 게 먹혀들었고 백화점 내에 가든을 만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큼직큼직하게 만들었어요. 1년 동안 3천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성인 4명 중 3명이 방문한 거라서 여러분도 가셨을 거예요. 아마도 3대 명품을 안 집어넣어서 망할 거다 막 이런 음해성 발언도 많이 있었는데 뚜껑을 까보니 전혀 아니었죠. 그 옆에 IFC 몰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요. 애플스토어도 IFC 쪽에 있어요. 최근에 매각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신세계 프라퍼티가 참여를 합니다. IFC몰이 스타필드로 변경된다는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어요. 조금 지켜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스타필드까지 들어오면은 더현대의 신세계까지 제대로 쇼핑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급 호텔, 5성급 호텔이 2개나 있는 게 또 여의도입니다. 콘레드 서울 호텔 여기 있고 그리고 페어몬트 엠베서더 이쪽에 있습니다. 5성급 호텔 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외에도 정경련 회관 옆쪽으로 메리어트도 있고 또 글래드 호텔도 있어요. 그 외에도 오래된 호텔 몇 개가 또 있습니다. 여의도 이거 빠뜨릴 수 없죠. 정치 1번가 여의도입니다.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큰 면적으로 있고 여야 거대 당들의 당사도 국회 앞쪽에 있습니다. 유력 대권주자 1, 2번 후보도 선거 캠프를 이 앞쪽으로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국회의사당으로 인해서 이 앞쪽으로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중간에 딱 이 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는 증권가 초고층 빌딩들이 쫙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좌측으로는 고도 제한 때문에 높이가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높이가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굉장히 계획적인 느낌이 있어서 정돈된 느낌도 있어요. 국회가 뭐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는데 전체 이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어도 사람들 바글바글 해요. 출퇴근 시간에 국회의사당역 들어가려고 줄을 쭉 씁니다. 식당들 자리 꽉꽉 차고요. 또 숲세권 빠뜨릴 수 없죠. 산책로나 공원 같은 게 잘 돼 있는 곳을 또 숲세권이라고 하는데 여의도가 도심이다 보니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완전 숲이에요. 숲. 녹지 비율이 엄청납니다. 대표적인 게 여의도 한가운데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23만 제곱미터고요. 평수로만 7만 평이에요. 위성지도에서도 봐도 이렇게 숲으로 가득 차 있고 가을에 단풍 질 때는 진짜 멋있습니다. 이 가운데 쪽에 자전거 인라인 농구할 수 있는 곳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끝에 쪽은 지하로에서 한강공원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거 빠뜨릴 수 없죠. 색강공원입니다. 생태공원으로 불리고 가면은 진짜 그냥 정글이에요. 정글. 어디 다른 동네에서 조경이 잘 돼 있다, 숲이 있다, 색강공원 가보시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부엉이도 나타나고 뱀 조심하라는 푯말도 있어요. 로드뷰에서 색강공원 쪽 잠깐 보여드리면 이 왼쪽이 여의도고 자 보이죠? 완전 숲이에요. 반대쪽도 볼까요? 저 오른쪽에 KBS 보이고 이거 다 숲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색강이 흐르고 자 위쪽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여의도입니다. 진짜 장마철에 가면은 악어 나올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또 여의도는 병원 천국입니다. 일단 대학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이 이쪽에 있고 워낙에 직장인이 많아서 그런지 개인 병원 장사가 정말 잘 돼요. 여의도 병원 검색해 보면은 이 파란색 점점점점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병원입니다. 건물마다 병원이 한두 개 뭐 여러 개씩 다 있어요. 나 아픈 곳에 맞춰서 잘 찾아가면 됩니다. 병원 진짜 많죠? 그 외에도 KBS 본관, KBS 별관 건물이 있고 그리고 이 섬 자체가 전부 평지입니다. 도로도 다 넓게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한강 쪽으로도 자전거 길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여의도의 교통 호재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로 철도가 여러 개 연결될 예정인데 물론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교통이 좋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호재죠. 근데 여의도 자체가 중심가이기 때문에 주거지보다는 상업시설들한테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대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도심권 핵심권으로는 도로라든가 지하철 같은 게 연결이 되면은 기존에는 자기 집 주변에서 쇼핑도 하고 장도 보고 했는데 더 쇼핑하기 편하고 크고 새로운 곳도 많은 곳으로 교통이 연결되면은 거길로 가서 쇼핑하고 오는 거예요. 빨대 효과라고 하는 거고 특히 더현대 서울 때문에 빨대 효과가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안산선이에요. 24년 말 정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의도가 이쪽에 있고 여의도가 종착역이에요. 영등포 도림사거리 신풍, 대림사거리 구로 디지털 단지, 독산 시흥사거리 석수, 광명 목감으로 해서 안산 한양대까지 내려갑니다. 광명에서는 시흥시청 쪽으로 해서 화성 송산그린시티 쪽으로도 연결이 돼요. 제가 빨대 효과라고 말씀드린 게 약간 감이 오시죠? 이 신안산선이 주거지로는 어느 쪽이 호재이고 상업시설로는 어느 쪽이 호재인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다음으로 신림선입니다. 신림선은 올해 개통이에요. 거의 다 됐습니다. 여의도 색강역이 종착역이고요. 대방역, 서울병무청, 보라매 이렇게 해서 2호선 신림 쪽으로 해서 서울대까지 내려오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도 주거지로서는 어느 쪽이 호재고 상업시설들은 어느 쪽이 호재인지 감이 좀 오시죠? 야, 엊그제 착공한 것 같은데 벌써 개통이네요. 그런데 서울대 앞에서 바로 관악산 등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노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선이고요. 내년쯤 착공 목표로 해서 한 28년 개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여의도를 가로로 이렇게 쭉 통과하고요. 밤섬 쪽으로 해서 광흥창, 신촌 연세대, 명지대로 해서 세절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입니다. 신촌 홍대권이랑 지하철로 바로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이게 또 서울대권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울 서부권을 남북으로 가로질르는 핵심 노선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여의도의 최고 호재는 재건축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돼도 너무 오래됐어요. 제일 오래된 곳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이쪽이 시범 아파트고 1971년도에 여러분 뭐하고 계셨나요? 이 시범 아파트가 1971년도 아파트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이 여기 와서 살았다고 해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걸도 있었고 지금은 메꿨는데 이 안쪽으로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1971년도에 기가 막히죠. 누구네 집은 자가용이라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던 시절인데 이 주차장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이 시범 아파트만 봐도 원조 부촌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재밌는 것은 여의도 아파트들이 한강변 쪽은 복도로 만들어 놨고 한강의 반대쪽으로 거실 창이 나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 당시에는 한강이 잘 개발되지 않아서 모래바람이 들이친다 해가지고 거실 창문을 한강 반대쪽으로 냈습니다. 남향이 이쪽이기도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재건축 보고 투자하실 때는 잘 봐야 합니다. 대단지가 당연히 유리한 부분이 있겠고 여의도의 특징은 주거지와 상업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재건축이 된 아파트들을 보면은 다 상업지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적률 때문이죠. 상업지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성이 뛰어납니다. 재건축이 된 상업지들 아파트 한번 볼까요? 지적 편집도 메뉴에서 보면 이 빨간색이 상업지고 이 노란색이 3종 주거지역들입니다. 재건축이 된 상업지의 아파트들은 롯데캐슬 아이비 아파트 있고 과거의 미주 아파트 자리예요. 롯데캐슬 엠파이어 있습니다. 과거의 백조 아파트 자리. 그리고 여의도 자이 있죠? 한성 아파트 자리고요. 그 옆에 트럼프월드 2나 트럼프월드 1도 상업지에 있는 주상복합입니다. 리버타워, 리첸시아, 콤비 전부 다 상업지에 있죠. 이런 신축 주상복합들은 다 상업지에 있고 지금 짓고 있는 여의도 브라이튼도 상업지에 있어요. 왜 상업지가 재건축이 이렇게 됐는지 이 지도를 보면 좀 알 수 있죠. 이 노란색 주거지는 다 70년대 아파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재건축이 안 됐는데 상업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검정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여의나루역 바로 앞에 있고 한강변이죠. 서울 아파트 있습니다. 자, 상업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신기하죠? 근데 여의도에는 이런 곳이 있어요. 상업지 아파트 공부 제대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 옆에 공작 아파트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옆에 있고 상업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수정 아파트 있어요. 더현대 서울 바로 앞에 있고 상업지에 있는데 76년도 준공 아파트예요. 상업지 아파트들 잘 보시면 여의도 재건축 움직일 때 빠르게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여의도 쪽에 또 상업지에 이 초원 아파트라고 있는데 이쪽은 대지 지분도 너무 작고 고도 제한도 있는 지역이라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의도 스세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스타벅스가 몇 개 있는가 보는 거고 스타벅스 입점 개수가 그 지역의 일자리, 거주인구, 유동인구의 개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의도 스타벅스 검색해보면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오는데 뭐 너무 많아요. 증권가 쪽은 뭐 건물마다 다 있고 숫자 세는 거는 의미는 없고 대충 한 10대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만 3개나 있는데 여의도역 앞에 있는 스타벅스도 리저브 매장이고 더현대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도 리저브 매장이고 서유도에 있는 국민일보 건물에 있는 것도 리저브 매장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도 궁금해하시고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 그래서 여의도 아파트 가격 얼마나 하는데 재건축 아파트 가격 얼마나 하는데 이런 것들이잖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 아파트 중에서 여의도 대장 서울 아파트 한번 볼게요. 과거에 최초 아파트 1억을 뚫었던 아파트고 재건축 후에는 대한민국 탑을 찍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여의도 서울 아파트예요. 일단 현재 매물이 나온 게 없습니다. 세대가 192세대밖에 안 되고 12층 아파트예요. 재건축 사업성 끝내주죠. 게다가 상업지입니다. 매물이 없어서 볼 수는 없는데 실거래가 한번 보면은 161제곱미터 48평형이죠. 작년 12월에 40억 5천만원 거래된 게 있네요. 238제곱미터도 있는데 70평대 아파트고 뭐 작년 4월인데 45억 거래된 이후로 뭐 거래가 없어요. 이 정도 여유 있는 분인데 뭐 지금 서울 아파트를 팔 이유가 없겠죠. 그 옆에 주거지긴 하는데 여의나루역 또 한강변에 모카 아파트 있습니다. 안전진단 2등급을 받았어요. 재건축이 급하다는 뜻이죠. 97제곱미터 29평형이고요. 매매가 22억 나와 있습니다. 최근 호가 기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실 때는 가격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71년 준공 시범 아파트 한번 볼까요? 79제곱미터 23.8평 되네요. 매매가 22억 나와 있습니다. 대단지에다가 한강변이라서 재건축 후가 기대되는 아파트죠. 신축 없냐? 신축이 없어요. 여의도 자이나 트럼프월드가 있는데 신축이라고 하기에는 좀 됐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있죠? 이쪽에 보면은 여의도 브라이튼 있습니다. 23년 4월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어제 밤에 사진 찍은 거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밤에 제가 찍은 거고 대충 한 20층 정도? 그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좌우측으로도 또 다른 동들 공사하고 있죠. 지금 가운데 있는 동은 이렇게 유리까지 붙여놨어요. 대한민국 대표 디벨로퍼 신형 이렇게 써있죠. 이 여의도 브라이튼 분양가도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한 5천대 이렇게 지금 얘기는 돌고 있습니다. 입주하면은 1억은 가겠죠. 뚜껑 까봐야 알겠는데 여의도에 워낙에 신축이 없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생기는 신축입니다. 세놓고 여의도를 떠나 있는 분들이 다 요거 노리고 있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자, 여의도와 비슷한 느낌으로 동부 이천동 영상 분석한 것도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위쪽에다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여의도 분석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70년대 만들어진 서울의 신도시가 여의도예요. 신도시답게 도로도 넓고 인도도 넓고 누가 봐도 계획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조 부촌이라는 명성에 맞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전부 싹 다 아파트랑 빌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의도 동, 하나의 동이잖아요. 동단위 지역인데 인프라를 그냥 싹 갖다 몰아 넣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 섬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아파트가 낡아도 너무 많이 낡았어요. 툭 하면 물도 새고 주차는 지옥입니다. 그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세를 놓고 주상복합이나 강남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공부로 탑을 찍던 동네였는데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인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상위권 학군지긴 한데 학군 지역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다 집이 낡으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재건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해요. MBC 자리 재건축 브라이튼이 시작을 알리고 있고요. 그 외에 대단지 아파트들이나 상업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여의도 재건축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미래에는 여의도가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의도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여의도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여의도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도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땅땅 무슨 땅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